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밖에 하얀 눈이 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은 참 아름답고 포근한 광경이었고요. 이제 날이 조금 풀리면서 이 눈은 아무래도 이제 다 내일까지는 다 녹을 것 같은데, 다들 행복한 연말 그리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떤 인간사에 대한 우주의 어떤 그 무한한 그 시간 속에서 매번 뭔가 그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 개개인 서로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모두가 또 전체로서 하나인 우리 인간들 영혼들의 이 지구라는 별에서 벌어지는 또 흥미진진한 모습들, 또 오징어 땅콩,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처럼 그 내면을 진면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재밌게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저번 영상에서도 예고한 것처럼 전체 그 전 세계 어떤 대선판이 벌어지는 선거판이 벌어지는 내년도에 가장 주인공이죠. 미국 대선판에 있는 바로 이 무시할 수 없는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 당선된 밀레이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이제 당선되고 나서 하나하나 정책을 내놓는데 공기업 몽땅 민영화하고요. 뭐 자국의 아주 중요한 그 전략적 자원인 리튬을 아무런 정부의 제한 없이 무조건 이제 외국 기업들한테 다 공개하고 수출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출산 휴가 같은 거 다 폐지하고 퇴직금도 삭감하고 모든 규제를 다 없애겠다. 그래서 지금 뭐 노동자나 좌파들은 독재자를 외치면서 또 많은 국민들도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서 제대로 자기들이 못하고 경제가 완전히 뭐 망가졌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현상이 극에 달하면 돌아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어찌 되었든 이 사람 방식이 어찌 되든 이대로는 못 살겠다. 뭔가 바꿔보자고 변화를 원해서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거니까요. 시대의 흐름은 얘기만 들으면 그 나라의 모든 국부, 알짜, 기관 산업 외국인들한테 다 내주고 완전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들어와서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나라들도 없을 거고 IMF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기존의 어떤 그 경제 정책과 정치에 실패했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반발감이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돈키호테 같은 이 사람을 찍어준 거니까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 당장 이런 300개 규제를 철폐하면서 나라 안에 숨통이 트이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장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느끼면은 또 굉장한 또 어떤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살펴보는 건 그거죠.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당선되면서 지금 브릭스와 미국이 서로 브릭스 체제가 있고 이쪽에는 미국과 IMF가 있는데 서로 얘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으면 했는데 거의 금년에 이 사람 당선되기 전까지는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브릭스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선되면서 미국과 유대인 금융세력에 찰싹 붙어버렸죠.
좀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지원이 미국에서 점점 이제 공화당이 점점 더 반대하면서 안 해주고 힘들어지고 금년에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더라고요. 의회에서 승인돼 주는 게 내년도 힘들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유럽도 지금 도와줄 여력이 끊긴 거 저번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정 안 되니까 드디어 해외에 동결시켜놨던 러시아 자산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전환시키겠다. 사실 이미 지난 12일에 유럽에서는 대충 그런 식으로 의견 모았고요. G7에서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미국은 항상 뒤에 나서죠. 못 내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원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네 하면서 미국도 이제는 그쪽 방안으로 나가고 있다. 사실은 다 뭐 이미 세팅이 된 거겠죠. 미국에서 뭐 제대로 어떤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할 때는 그 대안으로서 플랜 B로서 러시아의 모든 동결 자산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보자고 미리부터 이제 유럽에서부터 차곡차곡 진행시켜 온 거죠. 12월 한 달 동안. 예. 이렇게 되면은 다른 여러 나라들, 특히 어떤 중립적인 나라들이 미국하고 관련된 달러 자산으로 서방 세계 은행의 어떤 자기들의 그런 나라의 어떤 재산을 갖고 있다가 미국과 G7에 밑보이면은 이렇게 법도 뭐 계약도 없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니네 나쁜 놈 하면서 우리 돈 다 동결하고 뺏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험성이 생기고 보험을 들어야죠. 그 보험이 어디겠습니까? 브릭스 체제입니다. 자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이쪽 저쪽에 문어발식으로 서로 간의 자산과 그 다음에 어떤 외환도 어느 한쪽에만 완전히 우리 동맹이다 하고 그쪽에 올인했다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죠. 예. 지금은 박쥐같이 눈치를 보고 여러 명에서 줄을 잘 타는 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사이에서 각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 살 길은 알아서 자기가 찾아야 되는 모든 나라들한테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요. 자, 미국과 유럽은 절대 여기서 우크라이나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내년도 예산 지원은 분명 금년만큼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은 지금 미국 민주당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역대로 많아진 부채, 과도한 외국 지원 등을 그의 경제 실패론과 연결시켜서 공격할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의회를 보면 하원은 공화당이 거의 장악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민주당이 다시 돈을 부어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외국도 전쟁 지원도 하겠다라는 것을 내년만큼은 정말 사사건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짓가랑이 잡고 방해하려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상을 해야겠죠.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도우는 건 민주당 공화당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찬성하고 빨리 도와줍시다 하죠. 꼬리 내리죠. 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내년도의 경제 정책은 여러 면에서 불확실성의 회라고 봅니다.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내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닥치거나 혹은 그 전에 연준이 보험성으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다 해도 공화당이 그렇게 해서 돈을 확 푸는 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경제가 따뜻해졌다. 바이든이 그래도 잘하긴 했나 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표를 선거하러 가는 거를 공화당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금년에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걸 더 이상 지금 의회 승인 안 해갖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에서 겐세이를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가 막연히 금리 인하하고 뭐 하니까 좋아지겠지 그렇게만 또 생각할 수도 없죠. 또한 내년에는 바이든의 레임덕이 있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예전같이 바이든의 그런 행동이 힘들어요. 집결되기가 여러 가지로 순탄치만 않고 내년도에는 정말 이러한 여러 대선 정치들이 경제도 더 불확실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든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죠. 점점 수세에 몰리는 바이든.
바이든은 사실 지금까지 배후 금융 세력의 마음에 들게 딱 들게 일을 잘 추진해 왔죠. 시킨 대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꼭 한 번씩 더 연임을 무난하게 합니다. 2번 걸쳐갖고 2연속으로. 그런데 바이든의 이번 연임은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의 너무 많은 나이 그리고 치매가 의심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 불안함들 그런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도 이제 시대가 고금리 고물가로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난 1년간은 아무리 바이든노믹스라고 경제 정책으로 정말 돈을 쏟아붓고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하면서 미국의 경기 후퇴를 막아왔고요. 이런 고금리 고물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포퓰리즘적인 유동성 공급과 많은 일자리도 억지로 막 IRA 지금 우리나라 삼성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 뭐 철수하고 저기 딴 나라 만들 거면 우리나라에다 좀 만들어서 우리나라 일자리 많이 만들면 좋은데 지금 미국에다 억지로 갖다 2배, 3배 비싼 돈 들여가면서 만들고 지금 또 일본에다 또 만든다고 하죠. 자기 밥을 지금 못 찾아 먹고 있어요. 그 나라들 다 좋은 일만 해주죠. 그 나라에서 엄청난 일자리 만들고 그 나라에서 관련 산업들 다 일으켜주고 참 뭐 하는 건지. 어쨌든 바이든은 이렇게 많은 일자리도 자기들 나라 안에 만들었지만 역시나 미국의 인플레 잡혔다 하지만 이 살인적인 인플레는 아직도 제대로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의 체감 경기를 말하는 겁니다. 몇 프로 잡혔다. 우리도 지금 뭐 물가 많이 잡혔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서민들이 지금 시장 나가 물가 잡혔다는 생각 듭니까? 전혀 아니죠. 변한 게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그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이 더 심해졌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고 후원 세력이었던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줬던 세력들은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중에서도 유색인종들, 이민자 후손들 요런 사람들인데 얘네들 불만이 고스란히 쌓이게 된 거죠. 여기 지금 이 영화 설국열차의 한 장면인데요. 설국열차 이 맨 뒷칸에 사는 이 서민들 있죠? 이 사람들 마음인 겁니다. 지금 아니 저기 정부에서는 맨날 인플레 다 잡혔다 물가 내렸다 하는데 뭔 놈의 지금 미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가 아직도 2만 원이야. 그것도 햄버거도 자꾸 날마다 작아지는 것 같아 조금씩. 그리고 맨날 정부에서는 뭐 노동부에서 맨날 미국 소비가 좋다 어떻다 하는데 그나마 서민들은 맨날 가서 소비하던 데가 달러트리였는데 달러트리가 우리나라 다이소입니다. 1,000원 샵처럼. 근데 그 달러트리조차도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가서 많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서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어이 바이든 영감 이거 진짜로 경제 좋아지는 게 맞아? 불만이 크게 달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바이든 또 말실수 이거 일부러 좀 컨셉으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말실수 많이 하고요. 이제는 여론조사니까 미국민의 14%만이 바이든 집권 후에 살기 좋아졌다. 이거 못 뒤집습니다. 못 뒤집어요. 40%그 정도도 아니고 겨우 14%만이 바이든이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자기 경제 잘 나간다. 미국만 호황이다 하는데 사람들 여론조사하면 살기 좋아졌습니까? 개뿔 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물 경기에서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하고 바이든이 맨날 경제정책 자화자찬하면서 지표 통계 지표 내놓으면서 내 덕분에 이렇게 일자리 많아지고 임금도 많아지고 인플레도 잡히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은 먹혀들 수 있지만 실물 경제 사람들의 민심은 정반대고 이게 지금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바이든의 치명적인 적은 인플레와 양극화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재정적으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미 유권자는 아주 적다. 여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 그리고 또 바이든이 했던 일 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이제 2년 가까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와 경기 침체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자신들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정의가 어떻고 뭐 인도주의적이 어떻고 우크라이나만 도와주기를 꺼리는 겁니다. 그러죠. 더구나 전쟁 초기에는 애초에 그 언론 선동질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했죠. 어마어마했죠.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전 세계 언론들이 이렇게 모아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아직도 인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문명화된 척 하지만 금방 휘둘리는구나.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랬던 것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 전황이 연합진영의 승리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러시아가 버틴 겁니다. 방패를 딱 두르고 전 연합군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자유연합이 서방의 어떤 우방들이 다 밀어주고 갖다 들이붓고 때려 부셨는데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때리다 지친 거죠. 이제 더 이상 힘도 없고 러시아는 별 상처 없이 버틴 식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진영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갈수록 이거 뭔 의미가 있냐? 밑빠진 독에 의미 없는 지원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바이든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측도 점점 정책 비난의 공격 대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지면서 바이든이 이스라엘까지 강력히 지원한다 하니까 민심이 많이 돌아서게 됐죠. 왜 돌아서죠? 서민들 바이든의 그 아주 좋은 그 지지층이었던 서민들 보기에는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나라에서 맨날 돈 갖다가 저기 나라에다 갖다 퍼주고 또 저 나라에다 전쟁 지원 갖다 퍼주면 화가 나죠. 당신은 어디 벌어오는 돈 하나도 없이 맨날 어디 가면 사장님처럼 말이야. 뭐 후배 고등학교에 가서 탁탁 동창들 만나 돈 탁탁 쓰고 집에는 돈도 못 벌어오면서 그냥 아내가 그냥 속이 타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민심이 많이 돌아서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중동 4차 전쟁까지 지난 몇십 년 동안 60년 70년 동안 일으키면서 그 안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을 따로 뭐 수용소처럼 한 곳에 몰아가지고 억압하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해갖고 팔레스타인한테도 자치권을 줘라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제 20세기 말에 오히려 인정해주고 정말 이 팔레스타인이 자치정부 세울 때까지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 그 일본 식민지에서 뭐 만주나 이런 쪽에 그 독립정부 세운 것처럼 정말로 피로 점철된 그런 그들의 설립 역사와 또 그동안 이스라엘의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치의 히틀러를 정말 뺨칠 정도로 그들을 탄압해온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잘 알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몰랐지만 그래서 이번 하마스 침공 초반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과 그 세력들이 앞에 나서서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똑같이 야, 이 하마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그 막 더 부각시키면서 누구 편에 쓸래 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군기 잡기 줄서기 강요에 똑같이 나섰죠. 우크라이나 전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될 거야 했지만 결국은 지금은 뭡니까? 뭐 2달밖에 안 지났는데도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오히려 더 많이 공동으로 비난하고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유엔에서 개표 결과들 보신 분들 다 알죠. 압도적인 표 차이입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전 세계가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어떤 더 이상 이러지 말고 빨리 당장 그만둬라. 민간인 학살과 휴전 즉각해라. 근데 미국과 그 미국 편에서 꼼짝도 않는 한 대여섯 개 나라 그 나라들만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마스를 다 끝낼 때까지는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 부결되는 거죠. 즉 사실상 지금 분위기는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처럼 그때 러시아가 전 세계한테 왕따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국제적 왕따를 당하는 반대로 그런 분위기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미국 내부 안에서도 상당한 여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죠.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계의 뉴스나 이런 흐름을 객관적으로 여기저기 보시는 분들, 꼭 이제 우리나라의 일부 그 편협한 거기에서만 갇히고 거기에서 모든 그 판단과 그 정보를 다 얻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런 흐름이 없는 얘기는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예. 어쨌든 미국 내부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이 더 깎였죠. 지금 보면은 미국에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종교 인구가 무슬림인 건 아시죠? 예, 뭐 기독교, 카톨릭 그런 거 다 합쳐도 무슬림 인구보다는 이슬람교 신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도 무슬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무슬림들이 다 바이든 찍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이런 내로남불식 잘못된 어떤 이런 걸 보고 지금 오히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죠. 아랍계 미국인들 지지율이 급락을 했죠. 2020년도에는 59%가 지지했는데 지금 17.4%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랍계 지지율, 아랍계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 물어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대응은 어떠냐 하면은 무려 미국민들의 67%가 이건 아니다. 부정적. 이스라엘의 무기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70% 가까운 사람이 이건 아니다. 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기가 지금 민간인 학살에 쓰이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일부 어떤 분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다 하마스하고 똑같은 놈들이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하죠. 거기 뭐 사람들마다 생각은 틀리니까요. 예, 어쨌든 미국은 이렇다는 겁니다. 누가 맞은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더 재밌는 거는 심지어 미국의 국무부 직원들, CIA 직원들, 정보부 직원들, 백악관의 어떤 직원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연판장 돌리고 서명 돌리고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계속 이거 지원해줘가지고 폭탄 때려서 가자 지구에 이 민간인들까지 죽는 거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하면서 집단적으로 나섰죠. 이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백악관이 모든 직원들을 보면 33%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은 3명 중에 1명이.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지금 유대인이 꽉 잡고 있죠. 예. 결국 이대로 바이든이 정말로 내년도에도 대선 주자로 또 한 번 나서게 되면 그동안에 바이든을 지지해주던 지지층을 분석해보면 얘네들이 지금 여론조사 다 돌아섰기 때문에 승리의 확률은 지금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대선이 지금 10달이나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희박해진다는 겁니다. 계속 지지율이 더 갈수록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대로 바이든을 또 해가지고 대선 체제를 구축해서 내년에 이거 되려나? 더 늦기 전에 빨리 바이든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새로운 대항마를 빨리 발굴하고 바이든은 빨리 바통 터치하고 자진해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자중론까지 내부 분열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 보면 바이든한테 재선 포기를 종용하면서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계속 주요 방송사 KBS, MBC, SBS 다 해도 트럼프가 계속 높게 나옵니다. 어디서 해도 바이든보다 전미 지지율이 젊은 층과 유색인종들이 바이든을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하면 얘네들한테서 뚝 떨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들 말로는 경제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니다. 밖에 나가 짜장면 하나 먹을래도 고민한다. 지금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유색인종들 엄청 챙겨주는 척 하더니 와 저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지지를 이건 우리가 속았지 이런 놈인지 몰랐네. 지금 필승 방정식이 흔들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바이든의 이 힘든 사정을 알았으니까 트럼프 얘기로 올라와 볼까요? 미국에서 지금부터 좀 재밌는 얘기 여러분들 좀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망령이 슬금슬금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트럼프는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뒤집으려고 한 의회 난입 사건들 그거
종용해 자기가 은근히 그 트위터에다가 나라를 구할 애국자들은 뭐 가서 지금 다 난동을 부려라는 식으로 그 동조했죠. 은근히 지령을 내렸죠. 그 의회 난입 사건과 백악관 시절에 국가 기밀을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완전 무슨 자기 개인 뭐 구멍가게 하듯이 막 그런 큰 어떤 실수들. 또 재임 기간에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 있죠? 트럼프 그 재단의 사업체들한테 유리하게 모든 정책들, 굉장한 어떤 경제적 비리죠. 그거 많이 드러났고요. 또 그 이전에 과거 많은 여성들과의 어떤 그런 미투, 적절하지 못한 섹스 스캔들, 정말 수많은 이런 약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에 재하로 돌아갔음에도 죽지 않더니 요새는 오히려 다시 부활하면서 내년도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이 트럼프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트럼프가 이제 뭐 트럼프 빌딩도 있고 뭐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그 젊었을 때 어떤 얘기나 그 책을 보면 자기가 어떤 그 정신적 멘토 롤 모델로 삼았던 기업인이 있어요. 경제인이. 근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조건 유명해져라. 무슨 방식이든 비겁해지든 뭐하든 상관없다. 무조건 일단 유명해져라. 유명해지면 네가 명동 한복판에서 똥을 싸도 대중들은 열광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뭐 자서지나 그런 데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언급을 했고 실제 이 사람이 뭐 아주 어렸을 때는 약간 내성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책을 읽고 이렇게 돼야겠다고 노력하고 언론에 일부러 자기 자신을 많이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대중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대중들을 어떻게 휘어잡는가 그런 거 굉장히 연구 많이 했고 평생을 그걸 갈고 닦은 사람이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홀로 집에라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방송된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있죠. 맥컬리 컬킨 좀 마약 중독으로 무너져가지고 아역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나홀로 집의 시리즈 2편인가에 보면 트럼프가 또 거기 깜짝 출연합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 이렇게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쩐 약간 풍우나 또라이 그렇지만 또 굉장히 돈은 많고 뭔가 좀 멋있는 기업인 같은 이미지인데 이 사람이 또 이런 영화에도 깜짝 출연을 합니다. 이때 맥컬리 컬킨이 어디 가가지고 뭐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고 알려주는 잠깐 깜짝 카메오 출연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미디어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화제성을 계속 끊이지 않고 몰아가면서 대중들의 어떤 관심을 계속 킵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많이 이용해왔던 아주 그런 스케일 기술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 미국에 그런 거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거 본따 갖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왔었는데 뭐 리얼 버라이어티 쇼에서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심사위원처럼 나와가지고 너는 성공했다. 내가 채용하겠다. 아니면 너는 이거 방식이 잘못됐다. 너는 해고야. 거기서 하는 얘기가 끝에 꼭 You are fired 해가지고 너는 해고야. 그 장면이 또 유명해졌죠.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쇼에 이렇게 언론에 나와가지고요. 미디어에 나와서. 이렇게 그는 많은 유명 버라이어티 쇼를 통해서 그동안에 그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전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확립시켰고 뭐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처럼 자신을 딱 이미지화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젊은 시절에 네가 유명해지면 뭐 길거리에 똥을 싸도 대중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대중 최면술과 연예인같이 조종술을 온전히 자신만의 스킬로 가장 많이 습득해서 적용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지만 대통령 임기 기간이 끝나고 재임 후에 이제 그 임기 끝나고 퇴임 후에 드러난 여러 부패와 비리들은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이자 공직자로서는 용서받기 힘든 치명적 결함들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미국 역시도요. 연예인들은 뭐 결혼 중에 뭐 불륜을 하고 뭔 짓을 하고 헐리우드 연예인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굉장히 관대하죠. 미국 사람들 자유주의, 개인주의. 하지만
미국 역시도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는 연예인과 달리 이러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유럽도 그러고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뭐 재혼을 했다, 과거 현모양처를 버리고 이혼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선거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유권자들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정직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 뭐 거짓말했다 이런 거 굉장히 큰 흠이 되고 결함이 되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처럼 흠이 많은 사람이 다시 또 내년도 대선 후보로서 인기를 얻게 된 거는 역시 우리가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만큼 미국 역시도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지금 흐름이 있죠. 극우 민족주의 열풍, 파시즘 열풍 이런 것들이 거세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물로서 또 추앙을 받는 겁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요. 미국 안에서 보수적인 전통 백인 세력들과 그 다음에 학력이 좀 교육이 좀 딸리는 못 배운 남부의 백인 저소득층 극렬주의자들의 연합으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럽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등과 이어져 있고요. 심지어 프리메이슨 음모론 등과 연결된 피자게이트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피자 가게 안에가 사실은 던전이다. 악마들의 던전.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그것과 연결된 피자게이트처럼 유대인과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지구는 제가 이게 재미로 말씀드리는 BF단처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금융 세력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재미로 덧붙인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 다 믿으면 안 되겠죠. 그냥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로타리 클럽, 우리나라의 라이언스 클럽처럼 프리메이슨도 그 명맥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단체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봐라 프리메이슨이 아직도 저렇게 누가 몇 대 프리메이슨 뽑혔고 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살 붙여갖고 그걸 이제 완전히 그런 쪽으로만 보면은 곤란하죠. 그때부터는. 예. 근데 이 피자게이트가 그런 겁니다. 이 유대인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비밀 단체 조직이 다 그 옛날 뭐 그 중세 수도원에서의 그 사제들, 몽크들처럼 이 후드, 깊숙한 후드를 탁 눌러쓰고 밤에 다들 비밀 장소에 모여서 사탄을 숭배하는 의식을 하고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잡아온 그 어린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소아들을 데리고 그런 뭐 성착취를 하고 또 산 제물로 바치고 그러면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세력들이 특히 미국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어갖고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항을 못하는데 오직 트럼프만이 이들 세력을 다 물리치고 지구를 구해내겠다는 그런 그래서 정치계에서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거짓말 같지만 실제 퍼진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얘기. 트럼프가 이거 덕을 많이 받아 실제 집권을 했어요. 어쨌든 트럼프는 이들을 이 어둠의 세력을 박멸하고 인류를 구원할 슈퍼 영웅으로 지금 미화하고 신봉하고 있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허경영 얘기하는 거예요. 허경영도 뭐 겉으로 드러나서 대선 주자로 나온 적 있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정책은 괜찮네. 정책은 괜찮습니다. 그게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지 그 밑에 있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정도로 없이다 나온 건지 정책을 내놓는 거하고 그걸 얼마나 실천하냐하고는 뭐 전혀 다른 일이니까 별개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 허경영을 아주 맹렬하게 지지하는 그 극렬 지지층들은 어떻습니까? 예. 썩지 않는 불로유를 마시고 축복 받으면 뭐 영생을 누리고 뭐 그런 식이죠. 같습니다. 요거 예전 기사 한번 가졌습니다.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보낸 그 당시에 2017년도 그때 세력을 우리가 흔히 레드넥이라고 하는데요. 레드넥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국 남부에 있는 정통 백인들인데 교육은 많이 못 받고
그 노동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이렇게 살이 하얗잖아요. 근데 뙤약볕에서 일을 하면서 타면은 우리 황인종들처럼 시커매지는 게 아니라 빨개지죠. 그래갖고 목이 맨날 저기 햇빛에 타가지고 일만 해가지고 힘들게 저소득 노동 저학력 노동자층 그래가지고 주로 막 컨테이너 같은 데 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편견이죠. 스테레오타입이죠. 좀 그 사람들 들으면 모욕적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레드넥이란 말이 목 부분이 시뻘겋게 타가지고 레드넥이다. 빨간 당모가지다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사진들 갖다 놓고 얘기하대요. 이거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뭐 이런 사람들. 옛날 이 국기가 남부 국기죠. 예전에 이 그 독립전쟁 시절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지지 세력인 레드넥은 한마디로요. 지금 미국을 이민자들과 유색인종들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있는 저소득, 저학력의 백인 계층과 극우 세력들의 연합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나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왜냐하면 인구는 없고 애는 안 낳는데 이 나라를 유지하려면 외국에서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와서 이민자 와가지고 힘든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겠죠. 방글라데시, 베트남, 뭐 중국, 그 다음에 저기 뭐 중동 그런 쪽 많이 오겠죠. 동남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어떻습니까? 건설 현장이나 힘든 뭐 농가에서 일하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3, 400 받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실직자하면서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는 토종 코리안들인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뭐 월 200 조금 넘게 간신히 받는데 저 한국말도 못하고 막 저기 와가지고 막 주말마다 읍내 나와가지고 지들 말로 막 시끄럽게 깽깽깡깡깡깡 뭐 한국말도 아니고 외국말로 막 떠들면서 술 먹고 잘난 체하면서 가네들이 이제 BMW 벤츠 몰고 다니는 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놈들이 대한민국을 빼앗고 내 일자리를 빼앗네. 당연히 어떤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세력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에도 시작됐죠. 이렇게 실제 부유층과 기득권들의 정치 스캔들과 아동 성매매는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 밝혀진 사건들도 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이 대표적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피자 게이트 음모론 등은 이미 이런 거 이제 뭐 찾아보십시오.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러면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철저한 조사 아래 근거 없는 명백한 날조임이 상당수 드러났습니다. 호사가들이 거기다 살 붙인 거죠. 그런데도 이러한 지지 세력들은 이분들, 이 극렬 레드넥 분들은 날마다 이 자신들의 음모론을 굳건히 신봉하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시킵니다. 자기들 커뮤니티 안에서. 그리고 이제 배타적인 이념 아래에서 이 사람들은 뭐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저 새끼들은 뭐 좌파 언론 절대 믿으면 안 돼 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단체와 지역 사회에서만 정보를 얻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의회 난입 사건 때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이 불법이냐 적법이냐 따지지 않고 이게 민주주의에 맞는 거냐 아니냐 그런 거 안 따지고 맹신적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대신 나서는 국가를 구하려면 지금 이 방법밖에 없다. 아메리칸 홍위병들을 많이 생산하였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면 참 재밌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더욱 우픈 사실은 뭐냐?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와 재밌다. 팝콘 먹으면서 흥미진진하게 야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인간사회 관찰하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볼 수 있으면 재밌겠는데 안타까운 건지 어떤지 아무튼 또 웃긴 사실은 뭐냐. 아직 어떤 여론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나라 또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자기들 몸으로 체득해서 국민적 합의가 성숙하지 못하고 경제만 일찍이 살리느라고 그런 교육은 전혀 못된 나라 국영수 교육만 한 나라
이런 일부 신흥국들에서는 이런 미국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재밌는 문화가 그대로 왜곡된 채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임 시절에 그의 재임 초기부터 세계 곳곳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미도 그러고 뭐 저기도 그러고 조금 떨어지는 나라들 민주주의나 어떤 국민적 여론의 성숙함이 좀 떨어진 나라들에서는 트럼프를 마치 자기 나라 대통령인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그를 영웅시하고 추앙하는 세력들이 그때부터 많아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밀레니까지 지금 나온 겁니다.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실제 우리나라 그 시절의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면 자기 나라 대통령한테는 경례 안 하는 사람도 트럼프한테는 경례하고 꽃다발 갖다 흔들고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극우 언론분들도 일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파가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일부가 이런 트럼프의 성향을 자기들 성향과 동일시하면서 동기화하면서 괜히 좋아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면은 괜히 혹은 잘 나가는 정치인, 부러운 정치인이 괜히 내 고향 동문 선배라고 하면 나한테 해주는 거 없어도 어깨가 움푹 들어 우쭐해주고 그 사람 변호해주고 싶죠. 어디 가면 좋은 얘기 해주고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외국 사람이 와갖고 한국 좋아요 엄지 한번 뻗찍 해주면 아 너무 좋죠. 역시 네가 한국 좋은 걸 아는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 모든 거 뭐 나쁜 일 소식이 와도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자아에 대한 어떤 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자존심,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누군가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 동일시되고 나를 지원해주고 나와 생각이 똑같다는 그런 게 있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의존성 심리 빈약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연예인이나 이런 거에 많이 기댈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것도 그런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게 심하죠. 국뽕 현상. 외국인이나 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다, 니네가 좋다, 좋은 말, 또 연예인들, 정치인들 와가지고 시장 와서 떡볶이 먹고 손 한번 잡아주면 별거 아닌데도 깊이 감동하고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해주는 거 없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나가서 그 사람 변호해 주죠. 재밌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튼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도 제가 그때 참 재밌는 걸 봤는데 이 미국의 하층 백인들 사이에서 잘 먹혀드는 즉 트럼프가 이 프리메이슨 결사 조직, 일루미나티 결사 조직에 대항하는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전사, 워리어다 라는 이런 음모론을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아마 미국 교포 같은데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미국 교포 중에 좀 아주 이쁘고 당당한 아나운서 같은 여자를 한 명 고용을 했더라고요. 고용을 하고 앞에서 이제 편집 잘 해가지고 미국식으로 당당하게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영어도 써가면서 똑똑한 사람이 미국에서 이런 게 있고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전해주면 편집 잘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그거 보고 어떻겠습니까?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 조금 더 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세상물 먹은 교포가 그런 얘기하면 거의 다 뭐 아이고 그 사람과 친해지실 거고 또 막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상 미국에서도 미국 주류 심지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받고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피자게이트 같은 거는 코웃음을 치고 오직 아주 그 허경영의 그 한울궁인가요? 그거 믿는 사람처럼 미국 안에서도 아주 이 극렬 지지층 중에 뭐 레드넥 중에서도 아주 그런 소수파들만 거기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피자게이트 같은 음모론을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초반에 그렇게 딱 멋있게 포장해갖고 예쁜 아나운서 같은 여자가 외국 교포라고 하면서 딱 주어진 각본대로 딱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그 밑에 보니까
아주 뭐 의사 선생님, 교수 선생님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거기 달라붙었고 역시 트럼프가 미국도 살리고 한국도 살리고 언제 우리나라 옵니까? 마중 한번 난리가 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렇게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하면서 트럼프도 우리 편이다. 트럼프하고 한번 얘기도 못 해본 사람들이 중간에서 제3자가 전해준 정보를 그대로 믿고 한국도 살려주겠지. 제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랬는데 사실 어땠습니까? 드러난 거는 그 후에 자국의 배타적 이익만 엄청나게 추구하는 사람이었지. 트럼프가 동맹 우방국들의 그런 그 나라의 우파들을 챙겨주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다른 대통령들처럼 미국 대통령들처럼 서로가 주고받는 윈윈 관계, 혈맹이라기보다는 미국만 장사꾼의 어떤 사업가의 마인드로서 지금 너희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을 봤을 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미국이 좀 더 손해보네. 미국만 손해보는 장사를 해왔다. 이게 10년, 20년. 일단 그거부터 보상해라. 재임 초기부터 한국에 그동안 밀린 계산서 정산받으려고 엄청 정치적, 경제적으로 뜯어먹으려고 압박을 많이 했었죠. 사실 트럼프 재임 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동맹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의 이기적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등을 돌렸죠. 돌아섰죠. 예. 당시 이제 메르켈 총리입니다. 유럽연합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내려가고 바이든의 세상이 됐는데요. 지금 미중 패권 갈등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세상은 더욱더 극단적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의 기후는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전 세계의 어떤 1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 세계의 우경화 현상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가 전 세계 각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 과거 평화의 시대에는 비난받을 수 있는, 조롱받을 수 있었던 광대 같은 사람도 사람들의 민심이 이렇게 바늘처럼 뾰족해지면 민심이 천심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도 위대한 왕자의 칭송받으면서 국가 최고 권력 자리에 오르기도 하는 게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나치와 히틀러가 그렇게 탄생했고요. 현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자신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의 모든 극우파 인사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우파가 아니라 극우 아주 꼴통 극우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극우파 콘크리트 지지층이 위에 말한 이런 레드넥 같은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의 하늘궁을 믿듯이 음모론적으로 자신을 맹렬하게 신봉하고 있다는 걸 트럼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데 가서 유세운동 할 때는 그런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는 물론 뭐 여러 사람이 모인 그런 전 모든 그 미국 국민들한테 노출되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고 한 발 누가 이제 물어보면 한 발 발을 빼죠. 나는 그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유세 자리에 가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다 그러죠. 구급파 콘크리트 지지층에 음모론적으로 자기를 연결시켜서 맹렬하게 신봉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 가서는 또 때로는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흘리면서 대중을 선동하고 그걸 또 굉장히 잘 이용해 먹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회당 난입 사건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난 사람이 그 나라의 국회의사당에 어떤 그 뭐 총을 들고 들어가서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게 만드는 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선동을 했죠. SNS에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거의 뭐 내란 선동죄죠. 특히 우리나라보다 더 이런 데에 대해서 엄격한 미국에서는요. 하지만 지금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 사람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극단으로 지금 변심이 되었다. 세계가 그러면 안 좋은 역사가 꼭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극렬 지지층들, 저소득층이면서 교육
교육 수준도 좀 낮은 소외된 이런 사람들, 제도권에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극렬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트럼프는 당선되었을 때 그가 한 정책들을 보면요, 오히려 이런 그의 시멘트 지지층인 백인 서민층을 더 힘들게 만들고 오직 부자들만, 트럼프를 후원해주는 일부 산업과 기업가들, 부자들의 입속만 챙겨주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위하기보다는 일부 기업들 입장만 챙겨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 공화당 안에서도 친 트럼프 세력들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소수파로 다시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는 공화당도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해줬지만 공화당 전체가 지금은 우리가 뭘 몰랐다. 그래서 세상 물정 몰랐던 꼴통 취급을 받는 그런 소수파로 지금 트럼프파는 위축이 되어 있죠. 정치적으로. 특히 이렇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그의 치명적인 과오들 몇 개 때문에 공화당 내부 안에서도 다 그를 손절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또 국민들 지지가 올라가니까 다시 또 트럼프 주위로 멀리했던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라고 찾아가고 하면서 다시 또 그의 주위로 슬금슬금 손절쳤던 정치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죠. 지구라는 별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피자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라라고 이 데모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음모론을 완전히 믿고 계신 분들이죠. 미국에서도. 피자게이트 그 내용이 그겁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 성애자인 이 버킹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 조직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물리치고 정계에서 몰아내고 구원하실 분은 우리 트럼프 형님 뿐이다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나름 세계를 걱정해서 나온 겁니다. 모르죠. 또 이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사실 트럼프 지지자들은요, 트럼프에 대해서 마치 그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에서 설화를 일으켜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것처럼, 그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나요? 바로 이 유대인 세력들과 다른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층들이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 백인층들한테서 모든 이권을 다 뺏어가려고 언론이나 이런 걸 선동하면서 미국을 뺏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유대주의 음모론의 어떤 내용에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고 댓글 달았다가 난리가 난 거였죠. 이처럼 트럼프도 똑같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트럼프도 정통 백인 계층들에 대한 상대적인 탄압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강하게 그것들을 다 처리해주고 반발할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트럼프는 당선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다들 꼴통꼴통했지만 유대인 금융 세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서 친하게 지내자 머리 숙이면서 심하게 눈치를 봤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경제계인데 누구보다 잘 알죠. 미국 사회에서, 특히 미국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유대 금융 세력 이들과 노골적으로 대척점에 서봤자 이길 수도 없고 좋을 것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기억들 하시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스라엘 찾아가가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우리 미국은 인정하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반절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반절을 가지고 있죠. 국제사회에서 중재를 해서 그나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따지면 굴러들어온 거리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몇천 년 만에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 지네 수도라는 건데 국제사회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그나마 유대인들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나마 반반씩 나눠서 각자의 공동 수도로 해라 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정립을 해놓은 겁니다. 트럼프가 재임 당선되자마자 이스라엘 가가지고 국제사회가 뭐라 어떻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다 때려쳐라. 우리는 이 예루살렘 땅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수도지 팔레스타인 애들은 여기서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혼자 모든 국제사회 그걸 다 뒤집고 이스라엘 좋아할 만한 거기 있는 극렬 시오니즘
우파들, 이스라엘 단체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가서 해준 겁니다. 가서 잘 좀 봐줘라. 간혹 사람들은 내가 뭐 유대인 금융 세력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반발하고 세상을 구원해 줄 것처럼 믿는 애들도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이 사람들하고 선거 유세할 때는 그런 척 하면서 이 사람들 이용해 먹으면서 실제 가서는 무슨 얘기냐, 나 진짜 유대인 편이다 하고 아부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 네타냐후와 그 당시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우리는 형제다 브라더 하던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새 나와서도 그러죠. 무조건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하마스는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 지원한다. 항상 유대인 편이다. 내년 대선에서 또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경선을 방해할까봐 미리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또 바로 엊그제 뉴스 보면 트럼프의 첫째 딸 이방카가 있죠. 이 남편이 즉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또 그래서 둘이 저기 이스라엘 찾아가가지고 참 싸우는데 수고들 많으시다 응원해주고 그러죠. 여기 역시 이번 방문은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이 음모론에 기반돼 가지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또 이 안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얘기로 무슨 소리냐, 그건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 트럼프 형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절대 흔들리지 않죠. 죽기 전까지. 이렇게 문제는 사회 전체에 여전히 트럼프를 맹렬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지구가 동강날 때까지 여전하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 현상이 재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뭐가 이론이 뭐 잘못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론이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팍팍해질수록 제가 보는 거는 누구의 뭐 이런 얘기들이 잘못됐다, 뭐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의 개별적인 흐름들이 전 세계의 큰 흐름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지구와 인류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 확률이 커지냐, 나름 이렇게 짚어보자는 겁니다.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그러면은 가만 들어보니까 엄마 말이 맞네. 남편이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저기 바람 피고, 또 아빠 편인 사람은 가만 들어보니까 아빠 심정이 이해가 되네. 맨날 집에 오면 저기 뭐 그걸로 집안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바가지만 긁고 어디 뭐 사이비 종교에 빠져갖고 애들 굶기고 저러니 남자가 가정에서 마음이 떠나지. 서로 간에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거는 남자는 이런 얘기를 하네, 여자는 이런 얘기를 하네, 객관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될까? 행복할까? 조만간 이혼하든지 파토 나겠네.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 확률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객관적으로. 그렇죠? 세계가 이렇게 우경화돼서 트럼프가 마음에 든다 어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전 세계적인 우경화 흐름이 앞으로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충 예상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즉 먹고 살기 팍팍해질수록, 그리고 분열과 대립과 미움이 커질수록 세계적으로 다시 이런 세력들이, 즉 사람들이 정치의 염증을 느끼는 그 사이를 파고들어가지고 전면으로, 예전 같으면 이 사람들이 쪽동 뭐 사회에 숨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분열하고 대립하고 정치의 염증을 느끼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전면으로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논리가 논리인 것처럼 매일 우리 주변의 방송이나 언론으로 타고 나오면서 우리 주의를 잠식하고 사람들을 그리 끌고 들어가서 전염시키고 더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또 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더 잘 먹혀들게 되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게 바로 나치의 괴벨스였고요. 그래서 나치가 그때 주류로 떠올랐던 거죠.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나치라는 게 아니라 비슷한 현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판을 벌리는 게 내년도 대선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전 선거처럼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내년에 아무도 예측 못한다는 점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퇴임 후에 자신의 정치적 부패와 비리가 조사되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도 끝날 것을 우려해서 매번 일부러 바이든과 자신을 대립화시키면서 정치 공작과 탄압의 희생양으로 표현되려고 했죠. 이거 봐라. 명백한 그의 잘못이 법원이나 어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도 이놈들이 바이든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낙선시키려고 일부러 없는 음모로 나를 이렇게 올가맨다 하면은 반대 세력이 더 강하게 결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이든의 경제 실패를 경제를 잘하는 사업가 출신인 내가 나갔어 봐. 그러면은 이 정도는 정말 너희들 먹고 살기 편해졌을 텐데 하면 사람들 자극하는 거죠. 자신의 반대 급부 이점으로 이렇게 노리려는 움직임도 분명하죠. 즉 이렇게 사업가 출신이면서 노이즈 마케팅 또 바이럴의 대가인 이 트럼프가 아주 예리하고 효과적으로 대중을 조종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또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책임론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에 지친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 민주당과 바이든한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경합주 6곳에서 이미 트럼프 재선 청신호 여론조사에서 다 앞서고 있죠. 심지어 바이든은 제3의 후보인 헤일리한테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유권자들 경제 문제, 이민 문제, 범죄 문제에서 모두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잘할 것 같다. 그죠? 외교보다 내치가 우선인데 맨 외국 전쟁만 돕겠다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특히 바이든의 굉장히 그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던 여성층, 유색 인종들, 젊은 층들, 민심, 외국 이민자들 다 떠난다는 겁니다. 다음 소주제는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를 견제하라입니다. 이 여자분 요즘 보신 분 있죠? 공화당의 새로운 어떤 내년도 경선에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헤일리라는 후보십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세력들은 최소한 공화당 안에서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후보가 대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가 다시 재선된다? 당선된다? 이거는 이런 움직임은 정말 국가를 미국을 걱정하는 건강한 우리 우파를 해칠 뿐이다. 저런 또라이는 우파를 가장한 어떤 극렬 어떤 잘못된 극우파들의 미국을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파를 해칠 뿐이다. 이런 문제의식과 반대 세력들도 공화당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를 이길만 근데 트럼프가 워낙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의 탄탄한 그 시멘트 지지층이 있고 음모론까지 연관돼서 그리고 또 트럼프만의 그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이미지화를 여러 가지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왔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데려놔도 트럼프하고는 좀 떨어져 보이죠. 급이 안 맞아 보이죠. 이게 좀 고민이란 겁니다. 그 와중에 요새 이제 집중한 후보가 바로 이 여성 후보 헤일리입니다. 헤일리. 우리나라 헤일리란 가수가 있대요. 네. 트럼프 대안 헤일리에 모여드는 월가의 큰손들. 전 유엔 대사 출신이라고 하고요. 공화당의 돈줄로 통하는 월가의 거물들이 잇따라서 헤일리한테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대선 흥행 척도인 선거자금 모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돌파했다. 지난달 29일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역시도 공화당 대선 주자로서는 나는 트럼프보다는 헤일리가 더 낫다고 본다. 공개 지지 선언했고요. 억만장자 기업인 찰스 코크, 그 다음에 헤지펀드계의 전설을 빚는 드러켄밀러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시타델 창업자인 켄 그리핀, 부동산 업계 거물 스턴리트 등 다 이런 유대 금융 세력의 큰 손들이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는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나 좀 잘 봐줘, 이스라엘 지지하고 막 하고 하는데도 공화당 안에서는 차라리 헤일리가 낫지. 헤일리한테 다 공개 지지 선하고 밀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 금융사업가 거물들도 잇따라서 공화당 안에서 헤일리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과거 트럼프 행적을 봤을 때 물론 트럼프가 중국하고 양보 없는 관세 혈전을 벌이는 거 이런 거는 좋죠. 하지만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고 싶은 금융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는 이렇게 모든 우방을 멀어지게 만들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 고립시키고 그래서 기축통화 패권에 잠재적 위협이 되게 만드는 이 컨트롤 안 되는 또라이 같은 이런 점들이 아주 곤혹스러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민들한테 트럼프가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고 있고 다시 또 트럼프 역시도 유대인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나는 진짜 니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구애의 몸짓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현재 유대인 금융 세력들은 헤일리한테 완전 몰빵해주고 있습니다. 정치 자금을. 예, 보시면 특히 이 헤일리도 굉장히 유대인 세력한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즉 그 전부터 친유대주의 성향이 이 사람은 강했던 여자예요. 트럼프는 이렇게 유대 금융 세력에 대해서는 아까 본 것처럼 맨날 가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맞죠 하고 가서 막 아부하고 이번 하마스 완전 끝장낼 때까지 뭐 이스라엘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해줘야 되죠 막 이런 얘기하고 자기 그 딸이랑 사위가 지금 이스라엘 찾아가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뭐 악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 금융 세력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에 대항해서 미국과 세계를 구할 영웅이시다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 피자게이트하고 연결된 이런 걸로 인해서 트럼프가 많이 또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 가면 또 미국은 우리 백인들의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 욕도 하고 그런 자리 가면 또 유대인 비하 발언 또 엄청나게 합니다. 이중적으로. 왜냐하면 또 저런 결집층들을 자기가 또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하는 얘기 저기서 하는 얘기가 틀리단 거죠. 그걸 다 알아요. 얘네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평소에 유대인 비하 발언을 반복해온 트럼프와 달리 헤일리는 그 전부터 꾸준하게 친유대 성향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월가의 환심을 아주 많이 샀다. 이번에도 하마스 전쟁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전폭적으로 처음부터 지지했고요. 이 여자도. 그래서 지금 미국 S&P 500 CEO들이 트럼프 캠페인에 기부를 빵원이랍니다. 아예 그러니까 트럼프 한번 겪어보고 나서 아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안 거죠. 이제는 기부 빵원. 근데 헤일리한테는 역대로 많은 지금 정치 자금이 모였고 그런데 지지율을 보면은 아무리 헤일리가 돌풍을 일으킨다 하지만 트럼프에 비하면 지금 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월가의 금융 세력들은 100대 0으로 지금 헤일리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월가에서 트럼프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트럼프에게 기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S&P 500 기업의 CEO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없다. 아주 극과 극이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의 진면목을 아는 거죠. 예. 대신 트럼프의 경쟁자인 이런 사람들한테 기부금을 다 줬다. 예?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왜 그러냐? 왜 트럼프가 싫습니까? 무역 전쟁, 정부 셧다운, 사기 소송 등 과도하게 예측 불가. 결국 자기들 말 안 듣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싫다. 이렇게 현재 그녀의 돌풍이 예상을 선전은 하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율과는 아직도 넘사벽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다 하는데도 보면은 거의 뭐 2배, 3배 차이 납니다. 어떤 데서는. 예. 물론 이제 저기 뭐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안으로 뭐 50대 또 다른 뭐 남자 얘기, 개빈 뉴섬이라 이런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약 중도 지지층 결집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지율 격차가 한 달 새 28에서 15%. 지금 어떻게든 공화당과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금융 세력들은
트럼프는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트럼프 지지율이 높지만 헤일리를 키워주려고 지금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달 동안 정말 이 돌풍이 허리케인이 될지 돌풍 수준에서 끝날지 이제 봐야겠죠. 이미 트럼프의 진면목을 알게 된 미국의 대부분의 중도 우파와 보수층들은 트럼프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 인물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세력들로서도 헤일리가 트럼프가 더 크기 전에 내년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트럼프를 지지율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바이든이 처한 지금 그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 자세한 그 사항들과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트럼프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밀어주는 그 시멘트 지지층들의 어떤 본질이 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전염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거를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그 뭐 피자게이트 사건들, 음모론, 이것이 사실 그 원산지인 그 원조 국가인 미국에서는 사실 주류에서는 굉장히 코미디 취급받고 비주류의 어떤 극렬 어떤 레드넥 세력들이나 믿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로 지금 치부가 되는데도 전 세계가 우경화되고 사람들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가면서 마치 예전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 정당은 정말 지지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괴상한 어떤 극소수의 정치 단체였는데, 얘네들이 사람들이 마음이 민심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먹고 살기 팍팍해지고 불만들이 쌓이고 국론들이 완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극단적인 대립 현상으로 가고, 가운데 있는 중간 중도층들은 정치에 극도로 염증을 느끼면서 아우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어하면서 상관 안 오고 방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바로 그런 극렬 세력들이 정치의 전면에 아무런 견제도 없이 주류 세력으로 팔 바꾸면서 나오게 되면서 설마 저런 말도 안 되는 양반이 대통령이 되진 않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에 나타났고요. 결국 책임은 우리 모두가 선택한 거죠. 만약에 누가 이런 지지 세력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 될 때까지 아유 다 꼴보기 싫다 신경 안 쓴다고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 안 하고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안 하고 놔뒀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지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다 있는 거고 우리가 선택한 결과들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라를 막론하고 국경하고 상관없이 비슷한 현상으로 가고, 또 최근 1, 2년 사이에는 더 안 좋아지면서 국제적으로 다시 또 트럼프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그 안에서 이제 헤일리라는 여자 후보를 이 사람을 키워서 트럼프의 어떤 기세를 죽이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다. 여기까지 한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트럼프를 이 세력들이 더 찍어 누르고 바이든에 대한 어떤 비난론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경제계에서 옐런과 파월까지 어떤 압박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 전에 보험성으로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와 내년도 대선 7, 8월 전당대회와 11월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그런 선제적인 움직임인가,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살짝 보고요. 거기에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 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이런 흥미로운 사실들, 그런 것까지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이미 다이먼,
지금 절대 내년도 어떤 대선 후보로 나올 움직임은 없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미 제이미 다이먼은 경제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금년 1년 동안 탈바꿈을 하였고 그 사람의 모든 언론에 노출되는 언행들도 정치인적으로 지금 다 바뀌어져 있고요. 어떤 또 가능성이 있을지까지 한번 모든 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갖겠습니다. 따뜻한 연말들 보내시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